살펴보면은 보통 이런 엄마들은 비일괄적으로 양육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기분이 좋고 시간이 많고 뭔가 조건이 좋아하면 아이한테 충분히 잘해주고 뭐든지 다 허락을 하다가 엄마가 시간에 쫓기고 엄마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이러면은 아이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 그래서 도대체 아이가 엄마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잘해줄 때 옳다, 이때 다 빼놔야지 해가지고 엄마한테 못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오늘의 문제를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마가 들어왔을 때 이 아이의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반응을 어떻게 보였을까? 1번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전부절한다. 2번 무표정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3번 엄마에게 다가가 애교를 부린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인 IQ 답지를 펼쳐라! 오영실 씨가 3번, 임혁필 씨 2번, 김혜영 씨 2번, 이병우 씨가 3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3번 두 분, 2번 두 분이네요. 네. 오영실 씨, 그 아이가 약간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엄마를 좀 때리는 아이들은 자기한테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애들이고 반대로 애교를 피우는 것은 이렇게 하면 엄마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의 불안인데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죠. 친구들도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막 오바를 하면서 자기하고 친구를 해달라고 막 이러는 친구도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친구들이 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갑자기 이렇게 선뜻 지나가요. 네, 선뜻. 그 김혜영 씨는 아이가 무관심할 것 같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동생이 먼저 시집가서 네. 조카가 있어요. 4살짜리 이제 1살짜리 있는데 4살짜리 조카가 자랄 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디 엄마 나갔다 하면 애가 막 처음에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 이제 막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좀 울다가 엄마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좀 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엄마를 안 봐요. 그리고 일부러 이제 이모한테 와서 막 그러고 놀고. 오히려 예. 엄마는 이제 무시하고. 예. 그런 경우를 봐서 제가 2번일 것 같다는 좀 무관심. 경험에서 예. 나온. 예. 임혁필 씨는요? 저 2번인데요. 애가 이게 불안정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나간 거에 대한 그대로 복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랬지. 그래. 야, 표정이 똑같이 굉장히 대해주겠어. 흉악하네요. 예. 엄마 나갔다 왔지. 똑같이 대해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막 이러면서. 네.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얘는 안 그러는데. 예. 안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 그럼 네. 과연 정답이 있을지. 대박인 IQ. 정답하면 큐! 불안정 애착 중 회피형인 이 아이는 엄마가 나가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혼자 장난감을 잘 가지고 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엄마가 없어져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듯 놀이에만 집중했다. 또 엄마가 들어와도 엄마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무표정이다. 이 아이 역시 엄마가 나가거나 들어와도 아무런 표정의 변화나 반응이 없다. 대발견 IQ. 불안정 회피 애착아는 불안한 상황에서 엄마가 들어와도 무표정하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자, 김혜영 씨와 임혁필 씨가 맞히셨습니다. 네. 맞췄는데도요. 네. 이게 정답이라니. 저도 새삼 놀라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김혜영 씨하고 임혁필 씨가 맞히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놀래요. 네, 설명을 더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역시 그 청경탕에 똑똑탕. 예. 네. 근데 사실은 엄마가 어디 저같이 일하는 엄마들은 어디 나갔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엄마 이렇게 와서 안아주거나 막 그런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걱정되죠. 굉장히 좀 걱정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회피형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보다시피 불안정한 회피 애착 아이들은 조금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별로 불안을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게 주 문제입니다. 즉 불안하면 엄마를 찾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전혀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그러지 않고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얘는 엄마가 있든 없든 너무 혼자 잘 지낸다. 그리고 혼자 잘 해결하니까 막 효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아줌마나 낯선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사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엄마가 별로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프네요. 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회피 애착의 아이들한테는 그러한 정서적인 표현을 드러내주고 해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많이 그런 표현들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보통 이런 특징을 보이는 아이의 엄마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엄마는 뭐냐면 좀 엄마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반응이 좀 둔하신 엄마들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저게 아이가 어떤 신호를 나한테 보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엄마 자신이 심리적으로 우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거나 특히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뭐 관계가 안 좋으면 신경이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가 무슨 요구를 하는지 뭘 원하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한테 반응을 적절하게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는 한 번, 두 번 그런 경험이 쌓이면 우리 엄마는 나 안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면 주변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따라가서라도 그 사람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애착 행동을 보이는 그런 애들을 둔 부모님께 애한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행동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아이의 어머니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아주 작은 요구를 하거나 신호를 보내도 빨리 알아차려서 그에 필요한 적절한 반응을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지금 뭘 불편해하는지를 먼저 해소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가 이렇게 찡찡찡 거리면 쟤 또 찡찡거리는구나.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니까 그냥 냅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아이가 왜 찡찡하는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보통 엄마들 그러면 다 들어줘야 되냐. 3살이 지났는데도 애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버릇이 나빠지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엄마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신뢰를 하게끔 엄마가 충분히 다 허용해주고 받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가르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의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되는데 가르칠 때도 뭐 협박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